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을 국밥처럼 말아드는 시간이죠. 맛있는 지식국밥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지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공습을 퍼붓고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납치해서 뉴욕으로 이송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로의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이며 이를 통해 과도 통치와 국가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식민지로 삼겠다는 얘기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베네수엘라 문제 정통에 관련 책도 쓰신 분이죠. 50에 읽는 자본론의 저자 임순수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일국의 대통령을 납치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저도 참 황당해서 어제 진짜 너무 황당했는데요. 이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얘기에 따르면 그 2일 밤에 이제 작전을 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 150대 정도 되는 뭐 전투기, 폭격기, 무인기가 동원이 됐고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조, 그러니까 델타포스가 헬기에 타가지고 그 헬기가 탐지를 피해서 한 수면 위 30m 정도로 적어도 비행을 해가지고 목표지에 갔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그렇게 이제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방공망 같은 것도 다 이제 폭격기 같은 것도 이제 폭격을 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임무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군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고요. 헬리콥터 한 대가 좀 이렇게 피격을 당하긴 했지만 비행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 합참의장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두로 대통령이 거처에 도착했을 당시는 상황이 무척 긴박했을 것 같은데 예. 자칫 마두로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에 미군에 사살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군이 한밤중에 그 자고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침실을 가가지고 이제 끌어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트레이닝복을 입수고 있었나 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그 마두로 대통령 압송당하는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걸 보면은 이 마두로가 뭐 철문이 달린 그런 안전처로 도피를 하려고 했는데 마치 그 철제문이 이제 다 닫히기 전에 신속하게 미군이 행동을 취해서 도망을 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항할 경우 이 사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하고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던 이 다수의 쿠바인들이 이 그 과정에서 사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 미군이 그 다시 그 강습 상륙함인 이오지마로 복귀를 해서 이제 무사히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건 작전 수행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는 한 이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작전이 가능했을까요? 안 그래도 댄 케인 그 미 합참의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미국 정보 당국이 마두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 사는지, 어딜 여행 가는지, 뭐 먹는지, 애완동물은 뭔지, 뭘 입고 있는지 싹 다 파악하기 위해서 수개월이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전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마두로의 안전 가옥을 이미 다 파악을 해놓고 그것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수차례 이제 뭐 실습 하여튼 뭐 실행하는 그 연습을 할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게다가 이제 CIA가 그 지난 8월부터 소규모 팀을 이미 베네수엘라에 파견해서 마두로 대통령의 동향을 꾸준히 감시를 했고요. 게다가 이 마두로 대통령과 아주 측근인 그런 사람이 이 CIA의 정보 자산으로 포섭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측근이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뉴스를 제가 접하고 나서 한 20년 전에 뭐 있었던 제 좀 어떤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20년 전이요?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제가
2006년에 베네수엘라 관련된 책을 내고 나서 그게 언론사에 좀 이제 뭐 보도가 되고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때 차베스 미국과 맞짱 예. 뜨다라는 책을 썼었죠. 제목이 좀 저렴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고위직을 역임했던 외교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처에서 이 고기에다가 소주를 곁들이는데 그 외교관이 이 당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베네수엘라에는 차베스 말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바두엘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뭐 외교관들이야 뭐 대체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베스 정부를 욕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바두엘 얘기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두엘이라는 사람은 차베스와 함께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시도하기도 했던 혁명 동지거든요. 이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어쩌면은 이 바두엘이 배신해서 미국 쪽에 붙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년 뒤인가 이 사람이 실제로 미국 측에 붙어서 이 배신했다는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랑 그 술 먹고 고기 먹던 그 외교관이 아마도 미국 외교관들이랑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이 바두엘이 좀 미국과 뭔가 좀 싸바싸바 하는 거를 사전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참 등골이 오싹한 얘기인데 듣다 보면 저도 하면서 오싹해요. 참. 근데 아무튼간에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납치를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어디 거기에 관한 증거가 있나요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죠.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요. 이 마두로 대통령의 삶을 안다면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게 새빨간 그러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분 이제 이 마두로 대통령의 아버지는 노동운동가였고요. 마두로 대통령의 성향이 어떠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가 학교에서 이제 수녀님들이 그 당시 가르쳤나 봐요, 학생들을. 예. 그 수녀님들이 쿠바 혁명을 막 비난하니까 이 마두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쿠바 혁명을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고 막 옹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실에서 쫓겨나 가지고 벌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게다가 12살 때는 부모님도 모르게 혁명 조직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고. 사실 마두로를 단순히 버스 운전사 출신의 뭐 노동운동가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버스 운전자를 한 과정 자체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가로서 현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평등한 세상,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혁명가의 삶입니다. 만약에 마두로 대통령 보고 마약 범죄자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우리나라 그 민주노총 위원장 보고 마약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이 납치를 했잖아요. 이거 뻔해요. 이거 다 가둬놓고 막 언제나 그랬듯이 조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증거 같은 거. 이 웃긴 게 정작 진짜 백의 그 마약 범죄자, 온두라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인 후안 에르난데스는 요번에 온두라스 대선에 개입하려고 미국 그 트럼프가 풀어줬어요. 석방했죠. 예. 진짜 마약범은 풀어주고 이 진짜 혁명가 이 평생을 그렇게 사회주의자로 살아온 사람은 세상에 마약범 취급하면서 잡아오고 이 기가 찬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번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 제국주의적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할 때까지 미국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예, 또뿐만 아니라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에 들어가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20세기 초에 이 그런 시대로 좀 돌아가자는 건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예. 시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그런 거죠. 완전 식민지 먹으러 들어가던. 사실 우리가 저기 12월 14일에 방송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NSS 네. 문건을 좀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었어요. 중남미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단돌이 하겠다. 미국의 원칙과 전략에 부합하는 정부 정당 사회 운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겠다. 이 미국의 전 세계 군사 배치를 재조정해 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하는 긴급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지금 딱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이 차베스 정부나 마두로 정부는 사실 그동안 미국 기업의 먹잇감이었던 베네수엘라 석유를 국유화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서 무상의료라든지 무상교육 같은 거에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경제를 내재적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랑 러시아와 친해지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랑 뭉쳐서 미국의 갑질에 저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차베스 정부, 마두로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거죠. 이 사실 이런 가정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기업인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쿠팡한테 영업 정지시키고 뭔가 좀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마약 범죄자다, 이 사람 독재자다 몰더니 오밤중에 대통령 내를 납치해서 미국 구치소에 가둡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아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미국의 이재명 대통령 그 방미했을 때 예. 작년 8월에 그때 우리나라의 극우 개신교 신자들이 그 예.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면 체포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퍼뜨리고 다녔었어요 당시에도. 참,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 받으면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누구를 아무래도 내세울 거 아닙니까? 아무튼 친미 그렇죠. 인사를 내세워서 내세워야겠죠. 정권을 잡으려고. 근데 그 노벨 평화상 탔던 그 마차도 그 사람을 내세울 건가요? 지금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온 얘기를 봐도 그 사람이 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선 그녀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 근데 그 마차도가 네. 오늘 그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그 미국의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 드디어 이제 마두로가 없는 자유의 시간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 대통령이 지금 불법적으로 납치됐는데 막 끌려갔는데도 거기에 대고 박수 치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아무리 보면서 정적이어도 만약에 윤석열을 그렇게 만약에 미국이 잡아가도 네. 그거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런데 그래 이 마차도라는 사람이 그래서 트럼프조차도 이 사람을 내세울 수는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허울뿐인 광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 준 분들도요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튼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마두로 대통령만 납치하고 그다음에 발을 빼면 결국에 이 차베스 마두로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치에 아마 직접 개입을 할 건데요. 이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특정 한 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룹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부통령 베네수엘라의 지금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혹시 파트너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명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국무장관이 이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이후에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또 느낌이 싸한데. 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예. 지금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측근 중에 예. 이 굉장한 정보 제공자가 있을 것 같다. 미국이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지금 해외 SNS를 보니까 혹시 자꾸 미국이 이렇게 슬슬 얘기 흘리는 이 부통령이 혹시 그 끈앞풀 아닌가, 끈앞풀 CIA 아닌가. 끈앞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예.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제가 그 차베스 혁명 동지였던 바두엘이 배신하고 이제 반대파 미국 쪽에 합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지만 또 이게 또 미국이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치 부통령이 내통자인 것처럼 살짝 운을 띄워가지고 베네수엘라 내부를 분열시키고 아무래도 분열되겠죠. 예, 그러면 주의를 분산시켜가지고 사실 진짜 정보 자산, 그러니까 끈앞풀은 따로 있는데 걔한테 이제 주의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죠.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통자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러게요. 우리가 지난번 그 NPT에 관련된 그 대담을 할 때 예. 안보 불안을 느끼는 나라들이 핵 개발에 이제 나서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북한에 예. 핵과 그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예. 미국이 북을 침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뭐
그러고도 남을 예.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멀쩡한 대통령을 갖다가 납치해 가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예? 전 세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중국, 예. 러시아, 프랑스 이 몇몇 또 상태 안 좋은 나라들은 또 예. 트럼프한테 맞장구 치지만 상태 괜찮은 나라들은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지금 예. 국제법 위반이라고 다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국제법 예. 위반이죠, 정말. 근데 좋다 이거예요. 예. 국제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엔이나 그 다른 나라들이 나서 가지고 미국을 강하게 제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누가 대신 싸워주기나 할까요? 이 그저 립서비일 뿐입니다. 이 립서비스일 뿐이에요. 이라크, 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과연 핵이 있었다면 이런 꼴을 당했을까? 그래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도 생전에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정의를 압도하는 비극적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국가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 지도자를 마약범으로 몰아 납치하는 행위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쿠바 혁명을 옹호하다 교실에서 쫓겨났던 그 소년은 어쩌보면 평생을 바쳐서 지켜온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구치소에 갇히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식국밥을 통해 베네수엘라 사태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과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지요. 정권 이양이나 미명 아래 자행되는 자원 수탈과 정치적 공작이 베네수엘라 민중들에게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지 깊은 우려가 남습니다. 임순 작가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타타타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